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영상 할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콩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네, 갑자기 웬 콩지?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도 저를 들여다보니까 제가 콩쥐로 살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정말 본인이 콩쥐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 계속 현재도 콩쥐로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콩쥐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갖고, 오늘은 좀 그런 분들께 좀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콩지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콩지가 오늘은 이제 제가 두 편의 영상으로 나눠서 만들 건데요. 오늘은 이제 콩지라는 사람들이 그럼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마 듣다 보면 저거 내 얘기구나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콩지라는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콩지 타고나길, 뭐 본투비 콩쥐는 아니었어요. 절대. 역시나 만들어진 콩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콩쥐로 길러지게 됐는지 그 두 가지를 살펴보고요. 다음 편에는 그러면 이 불쌍한 콩쥐의 삶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 그 영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영상 또 출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콩쥐의 특징, 콩쥐 같은 사람, 콩쥐로 사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콩쥐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지 그 모습, 뭐 저의 이야기였죠. 저도 콩쥐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콩쥐로 살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는지 그거부터 나눠 볼게요. 그래서 듣다가 이거 내 얘기다 싶으면 나도 콩쥐로 살았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은 아프지만 나도 콩쥐로 살아왔구나. 그걸 좀 이제 먼저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 콩쥐의 첫 번째 특징.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본인은 본인이 콩쥐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주변의 지인들 뭐 이제 상담하러 오신 분들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은 정말 다 콩쥐로 살아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첫 번째가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자아상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어딜 가도 굉장히 좀 사람이 만만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구박대기가 되는 거예요, 자연히. 어딜 가든 좀 사람들이 뭐 가게를 가도 점원들이 만만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이렇게 뭐 직장 생활이나 이런 데서도 유독 더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직책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오히려 더 어린 나이의 사람인데도 함부로 안 대하는데 좀 더 나이가 있거나 이래도 이상하게 이렇게 좀 만만하게 느껴져서 만만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대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콩쥐들의 특징이 그런 모습이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도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알아차리거든요. 저 사람 되게 만만하다. 특히 사람을 많이 상대해 본 사람들일수록 바로바로 느끼고 만만하니까 그냥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콩쥐들은 어딜 가도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좋게 말하면 착한 거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만만하고 함부로 대하기 쉬운 이런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특징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콩쥐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 너무 희생적이에요. 투머치 희생적. 왜 그러냐면 돌봄쟁이로 살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엄마를 돌보던 아니면 아이들을 돌보던 이제 동생들이죠. 아니면 심지어 뭐 오빠를 돌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오남매 장녀였단 말이에요. 동생들 돌보고 부모님 돌보고 돌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진짜 돌보고 배려하는 거 하나 진짜 끝내주게 잘하죠. 남만 돌보고 배려하는 거, 저 돌보는 거 말고요. 그거 진짜 잘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희생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평생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막 예능 보고 이러면서 와 진짜 속 터지고 너무 마음 아픈 표현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좀 선물을 주거나 막 그러면은 이 콩쥐들 잘하는 말이 내가 뭐라고 이런 걸 다 아니 내가 뭐라고 자신이 내가 뭐라 그러면 어떡해요. 남들이 무시해도 남들이 막 뭐라 그래도 당신 감히 어디 날 무시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들이 당신에게 고마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과분하게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는 남들이 자기한테 뭔가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표현했을 때, 자기가 한 일의 가치를 충분히 알면 그걸 그냥 기쁘게 받으면 돼요. 와우, 내가 했더니 또 이런 선물을 주시네. 감사해요. 너무 잘 받을게요. 잘 쓸게요. 기뻐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거를, 내가 뭐라고 이런 걸 다 주실까? 나는 이런 거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는데, 이렇게 자신을 굉장히 낮게 보는 거죠. 항상 남 초점, 남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너무 이렇게 낮게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대접을 해줘도 그거를 막 되게 불편해하고 어색해하죠. 오히려 희생하고 배려하는 건 너무 잘하는데 누군가가 뭔가를 주면은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난감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이 콩쥐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거 정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나는 충분히 이런 것을 받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 본인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남들이 고마워서 표현을 해도 내가 뭐라고 라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콩쥐들이 이렇게 잘 느껴요. 누가 줘도 진짜 막 잘 못 받는 거죠. 너무 무시당하면서 살아와갖고. 그래서 참 그런 것도 굉장히 안타깝고 그러면서 그 맞물려서 같이 또 많이 보여지는 모습이 본인이 남들에게 베풀고 하는 거는 되게 약소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100을 주고 남한테 100을 받으면 나는 한 10을 줬다고 생각하거나 20을 줬다고 생각하고 남은 나한테 그 이상 훨씬 많이 줬다고 막 그렇게 그게 너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도 있어요. 남들이 자기한테 되게 함부로 대하는 거에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콩쥐들이. 근데 함부로 대하는 거는 좀 기분은 나쁘지만 그냥 워낙에 당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분은 나빠도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정작 자기가 그 사람한테 뭔가 한마디 이렇게 조금이라도 서운하거나 기분 나쁜 거 얘기할 때는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크게 잘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는 엄청 걱정하는 거예요. 상대는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주로 가족 중에 있어요.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자기를 계속 무시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나는 막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 1000개의 화살을 맞았어요. 살아오면서 계속 맞은 화살들이 1000개가 꽂혀 있어요. 내 마음에, 내 몸에. 근데 나는 저 사람한테 화살 한두 개 쏘고도 막 내가 너무 했나 보다. 저 사람 마음 아프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엔 너무 익숙해져 있고 오히려 내가 정말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이제 뭐 항의를 한다던가 나도 비슷한 수에 응수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그걸 또 걱정을 하는 거죠. 왜냐? 맨날 돌보면서 살아와서 돌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이 상처받는 건 되게 익숙하고 또 본인이 해주는 거 많이 해주는 건 익숙해요. 근데 본인이 받는 거는 어색하고 그리고 본인이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건 또 굉장히
그거는 힘들고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고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콩쥐라는 게 결국은 노예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그렇잖아요. 노예들은 항상 아랫 사람으로서 이렇게 떠받들고 이렇게 뭐랄까 수그리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고 띄워주고 아니면 띄워주는 것도 아니죠.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도 그거는 너무 어색한 거야. 자기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너무 어색하고 내 거가 아닌 것 같고 나는 누군가에게 뭔가 주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상처 주는 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너무 잘못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온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콩쥐로서 살아온 사람들의 굉장히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의 관계에서도 계속 그거에 길들여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항상 지는 아이, 뒤로 뒤처진 밀리는 아이, 양보하는 아이로 살아왔어요. 제 책에서 보면은 이제 항상 지는 아이라는 저의 정체성을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5남매 중에 장녀였지만 제가 이렇게 가족을 들여다보면서 어느 순간 한번 서열을 봤어요. 5남매의 서열. 제가 한 4번째, 그러니까 장녀여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장녀지만 네 번째 정도의 서열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을 제가 가끔씩 인용을 해요. 나는 왜 사람을 만나면 아플까? 이 책을 제가 이제 좀 제 얘기랑도 제 얘기가 많이 담겨 있지만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씩 간간히 인용을 하는데 이 조금 이 부분 읽어드리려고 해요. 어린 시절의 우리가 자라온 환경은 우리에게 나는 뭐뭐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무의식적으로 뿌리 깊이 심어준다. 그 정체성은 평생 자신을 그 안에 가두어 놓고 스스로 삶의 폭을 제한한다. 제가 제 책에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동생한테 지는 아이였어요. 밀리는 아이. 그래서 그냥 콩쥐로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몰랐어요. 익숙해서. 나중에 저를 들여다보면서 알게 됐죠. 그리고 내가 항상 지는 아이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정말 제가 갖고 싶거나 포기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됐을 때도 그냥 포기하고 지는 거에 익숙한 아이로 살아온 거예요. 팥쥐로서 누리기보다는 콩쥐로서 물러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 책에도 이렇게 다뤘는데 콩쥐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제가 지금까지 콩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얘기 듣다가 아이고야 이거 내 얘기구나 싶으신 분들 두 번째 얘기 쭉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이 콩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제가 본투비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콩쥐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 우리는 콩쥐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우리 가정 환경이 우리를 콩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 환경들이 그런 콩쥐로 만드냐 우리를. 제가 이제 저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뭐 지인들이나 내담자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콩쥐는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서열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그리고 좀 무관심하고 무시하거나 심지어 미워하거나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어떤 자녀를 더 사랑하고 더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녀는 팥쥐가 되고 어떤 자녀는 콩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엄마는 새엄마가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심지어 새엄마가 아님에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든 아빠든 집안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좀 항상 둘이 이렇게 동등한 관계면은 좀 건강한 가족인데 대부분은 엄마가 더 파워가 있거나
그래서 이제 뭐 아빠는 뒤로 밀리거나 아니면 아빠가 더 파워가 있고 엄마가 뒤로 밀리거나 이렇게 이제 항상 그런 부부관계로 있는데, 그럴 때 훨씬 더 파워를 갖고 집안을 좌지우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힘을 실어준 아이가 팥쥐가 되고, 그 사람이 별로 이렇게 별로 사랑을 안 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내가 이제 그 뭐 남편이나 부인과 사이가 안 좋은 거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제가 다른 영상, 가족 안에서 잃어버린 나라는 영상에서 다뤄졌어요. 자세히. 그건 이제 링크를 걸어 드릴 건데, 거기 보면 이렇게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면 자녀를 하나 자기의 정서적 배우자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자기의 정서적 배우자로 삼은 자녀를 더 이뻐해요. 그리고 반대로 내 그 이제 남편이나 부인과 이렇게 연결이 된, 이쪽에 연결이 된 정서적 배우자로 된 아이는 굉장히 미워해요. 예, 남편과 사이가 안 좋으면 이 남편이 좋아하는 딸을 미워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는 더 잘해주고 예뻐해주고 더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아이는 이제 뭐 무관심으로 방치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냥 막 무시하고 비난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부모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뭐 외모에 대해서 비난하고, 성취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뭐 성격 같은 것도 비난하고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안 그래요. 안 그런데 미우니까 계속 비난으로 이 아이한테 그 미움을 푸는 거죠. 그래서 외모가 실제적으로는 그냥 보통의 외모인데도 뭐 예를 들어 이제 게다가 얘가 자기가 별로 뭐 지금 관계가 안 좋은 배우자를 닮았다 그러면, 너는 누굴 닮아, 아빠를 닮아서 엄마를 닮아서 외모가 뭐 어디가 어떻고 저기고 그러면서 계속 외모를 비난을 하죠. 그리고 뭐 성격도 뭐 아빠를 닮아서 뭐 어떻고 이런 식으로 또 비난하죠. 그리고 이 뭔가 이렇게 성취를 해와도 그 성취에 대해서도 별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해갖고 이렇게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는 이러니까는 당연히 제가 아까 그 콩쥐의 성격에서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이라 그랬잖아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의 어린 시절, 특히 어린 시절엔 나한테 제일 전부고 중요한 엄마나 아빠가 끊임없이 내 외모, 성격, 성취에 대해서 비난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부모가 너무나 절대적인 사람인데. 그런 비난을 계속 받다 보면 실제로는 실제 이렇게 사회에서 생활 속에서의 그런 이제 뭐 우리가 뭐 점수를 딱 매길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다 보통 정도였다고 봐요. 그러면 보통보다도 자기가 훨씬 못하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다 비난을 받다 보니까 나는 진짜 외모도 되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성격도 되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난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구나. 실제로 안 그런데 그렇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자아상이 이제 위축이 되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면 뭘 하려고 하겠어요? 못해요, 잘.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성취도 못 내게 되고,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집안에서 참 콩쥐로 살아온 것도 속상한데 팥쥐들이 성취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예. 팥쥐들은 부모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예를 들어 뭐 돈을 잘 번다든가 뭐 좋은 직업을 가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더 큰 성취를 내는 경우가 많고, 나도 굉장히 좋은 잠재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콩쥐도.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주변에서 그렇게 무시하고 눌러대면은 점점 쪼그라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성취를 내겠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그렇지 않아도 자기에 대해서도 위축이 되는데, 또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 우리가 뭐 그냥 가장 많이 보는 게 뭐 수입이 얼마냐, 뭐 직업이 뭐냐 이런 거죠. 성인이 돼서 비교했을 때 그런 거에서도 밀리니까 나는 진짜 못난 사람이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가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가 한정 지어는 그 틀 안에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정체성에 갇히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특히 제일 안타까운 건 커플 관계예요. 이런 분들이 커플 관계로 가면 역시나 또 희생적으로 엄청 희생적으로 살아요. 꼭 또 그런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용하는 사람 만나서 계속 본인이 콩쥐를 살아왔기 때문에 콩쥐로밖에 못 사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아요, 정말.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콩지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번에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었어요. 원래는 결혼 다루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혼은 이제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일단 콩지편 먼저 만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들 이 얘기는 듣고 조금 영상을 이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시는 분들 아마 콩쥐이실 거예요. 팥쥐들은 잘 이런 거 안 봐요. 그냥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느끼질 않아서 성찰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치유에도 관심이 없고요. 예.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다 콩쥐세요. 이런 영상 보고 저 역시도 콩쥐였고 이런 영상, 책들 굉장히 많이 보면서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마 제 영상이 유튜브에서 심리나 자기계발적 첫 영상은 아니실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 삶의 고통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책 찾아보고 영상 찾아보고 이러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무시와 비난 속에서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되고 막 움츠려서 이렇게 살아왔음에도 그것을 거기서 그냥 머무르지 않고 머무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을 내가 그런 정체성이 아니죠. 만들어진 정체성인데 그 안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보면 나의 너는 못나고 너는 성취가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 한계를 계속 뚫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세요. 애쓰는 콩쥐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행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부모가 만들어 놓은 특별히 나를 더 좀 안 좋아했던 미워했던 이런 부모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을 내가 막 이기고 막 그런 틀을 이렇게 막 벗어나려고 굉장히 애쓰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분들이세요. 그거 절대 미약한 힘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잠재력, 그 꽃들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씨앗들이 이렇게 눌려졌던 거를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 피우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좀 힘내시고 그리고 다음에 그러면 이 콩쥐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 콩쥐를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 그 영상까지 함께 보시면서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